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3부 여러분 어떤 시간인지 잘 아시죠?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 원래는 누가 하죠? 김영민 아나운서가 하는데 오늘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대신에 조경준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디가 더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응을 남겨주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타가 정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한테 하는 얘기인데 한번 보죠. 자, 조경준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이 방송이라는 건 이 대타가 정타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사실 저도 여기 이 뉴스 정면 승부에 패널로 나오다. 물론 이제 예전에 제가 아침 프로를 계속 진행했었는데 네. 그거 그만두고서 한참 뭐 진행 안 하고 있는데 패널로 나왔어요. 정치 그 정리해주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MC 하시던 기자님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대타로 등장하다가 대타가 정타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악착같이 버티시면 됩니다. 네. 예. 야, 이거 김영민 아나운서가 들으면 안 되는데. 아니 지금 YTN에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제가 6월부터 이제 YTN 라디오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전에 제가 많이 해서. 아침이요? 네. 아침. 오전 시간요. 7시부터 하는 거 파이팅. 저는 5시부터 있습니다. 진짜 네. 아주 처절하게 사시네. 아니 5시부터 하면 그 몇 시에 나와요? 저는 한 4시 한 50분, 45분? 네. 요 도착을 근처에 해서 사세요? 저는 일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네. 그 차로 올 테니까 그때는 그죠? 그렇죠. 버스도 안 다닐 때고. 없죠. 새벽 시간이라서. 그러면은 몇 시에 자요? 저는 10시 반 되면 보통 누워서 5시간 정도 자고 오는 것 같아요. 그 잠이 안 와요. 그게 아무리 내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면 일찍 자야지. 일찍 자잖아. 네. 잠이 안 와요. 아, 그런데 제가 그거를 5년 해서 제가 잘 알아요. 이게 아침 프로 저같이 전 사실 늦게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보통 2시 정도에 자는데 새벽 2시. 근데 이게 일찍 들어온다고 잠이 막 자고서 다음날 막 소주를 한 잔 먹고 자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그거 아침 체질은 모르겠어요. 원래 아침 체질이에요? 아니요, 원래 저도 늦게 자는 스타일인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잠이 10시 되면 눈이 감기더라고요. 저는. 네.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다행이네. 네. 젊으니까 빨리 변하나. 근데 어쨌든 건강 조심하면서 그 새벽 방송 해야 돼요. 네. 자, 우리 오늘 처음에 얘기할 게 뭐냐면 특검 얘기인데요. 그 최혜병 특검, 우리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혜병 특검은 사실은 많이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른바 그 최혜병 특검에서 VIP 경로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갈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이죠. 2일에 이제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 모두 이제 현판식을 갖고 수사에 나서면서 3개 특검이 모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할 최혜병 특검팀이 다음 주부터 VIP 경로설 관련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민영 최혜병 특검보는 오늘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외압 의혹이 촉발된 계기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라고 하면서 이 회의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 관계자들을 다음 주부터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앞서 언급된 이 회의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해병대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경로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이 예정했던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 결과를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라고 그랬나요? 네.
그러면은 수석비서관, 전직 수석비서관들 또 불려가겠네. 이 사람들이 아마 다른 특검에도 불려갔던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야, 이 참 그러네요. 그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 조사하겠다. 그런데 그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을 가장 먼저 소환할 예정이라는 그게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예. 우선 앞서 이제 지난 2일 현판식에서 이명현 최배병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밝힌 만큼 낱낱이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다음 주 월요일인 7일 오전 10시 3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김 전 사령관은 사건의 초동 조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처음으로 VIP 경로서를 전달해준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수사 내용과 관련해 정민영 최해병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주된 수사 내용이 될 것이고 사고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가 오기 전까지 특검은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물을 살피면서 수사 갈래를 잡아갈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최해병 특검, 특히 이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그것도 해병대에 들어간 한 젊은이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야 될 겁니다.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사안에 관련한 모든 사실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겠죠. 아니, 근데 우리 조경준 아나운서는 네. 핸드폰 어디 거 써요? 아, 통신사요? 통신사. 저는 KT입니다. KT.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SKT로 그래야지 이게 예의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항상 못 네. 써요. 그러면은 SKT 쓴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의가 이제 저는 SKT예요 진짜. 아, 정말요? 근데 내가 진짜 이게 조금 네.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약금 면제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전 유심은 굉장히 빨리 바꿨어요. 그 사건 터지고 나가지고 사건 알려지자마자 바꿨는데 이거요. 워치. 예. 이 워치가 이게 2심 이거 교체가 쉽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대리점에서도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를 그냥 다 바꿀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위약금 때문에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 위약금 그래서 근데 결국 이제 바꿨거든요. 2심도. 네. 그런데 지금 위약금 면제를 공식적으로 했다. SK텔레콤 측에서. 그죠? 네, 맞습니다. 좀 빨리 해줘야지. 이게 지금 해주면 하여간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꿔주라고. 이 위약금 면제해야 된다고. 네, 오늘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한 민관 합동조사단이 오늘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고객의 유심 정보를 보호하는 데 미흡했고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사태에 SK텔레콤의 과실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해킹 사태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들에게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SK텔레콤의 이용 약관에서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 SKT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33종의 악성 코드가 28대의 서버를 감염했고 이 사고로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이 중 가입자 식별 번호는 약 2,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국민의 절반이 피해를 본 셈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요. 일단은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라는 관리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나중에 알았어도 문제고 미리 알았어서 얘기를 안 한 건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미리 알고 있었다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해킹 공격이 4년 전인 2021년 8월에 시작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T 측은 지난 2022년에
이미 일부 서버의 악성 코드 감염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신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다른 서버에 대한 정밀 분석 기회를 놓쳤고 결과적으로 이번 해킹 사태도 예방하지 못한 건데요. 이 밖에도 주요 서버 관리 계정을 암호화하는 것 없이 오랫동안 바꾸지 않았고 유심 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 정보인 인증키 값 역시 다른 통신사와 달리 암호화 없이 저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SK텔레콤이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보호 인력과 투자액은 다른 통신사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고서 위약금까지 여태까지 계속 받으려고 했다면 이거는 진짜 문제죠. 근데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SK팀 뭐라 그래요? 우선 이제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 원대 고객 보상과 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부가 요구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해킹 사고 이후부터 오는 14일까지 해지 또는 해지 예정인 가입자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부는 SKT의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 계획을 이달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오는 11월에서 12월에 이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행 여부를 네. 그때 검토를 한다. 아이고 행동이 아주 빛의 속도예요. 예?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얘기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면 오늘부터 각국의 상호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몇 퍼센트가 되는지가 제일 문제죠. 예.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르면 10개에서 12개국의 상호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9일까지 발송 작업이 완료될 것이란 취지로 말하면서 관세율을 아마도 60%나 70%부터 또는 10%나 20% 관세 범위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2일에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를 기본 관세로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는 세율을 추가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5%의 상호 관세율이 책정이 됐었고요. 현재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오는 8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을 8월 1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의 상호 관세가 부과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상치로. 예? 예상치로는 우선 25%의 상호 관세율을 이야기를 했고 또 예. 제가 알기로 일본과도 현재 관세 일본이 문제가 7번 만났는데 진전이 없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좀 비슷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절반 정도는 기본 관세율이 10%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미국의 교역 상대국 쪽 절반 정도는 1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어제 약 100개국은 최소 수준인 10% 상호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 같고 이후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9일부터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상호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베세트 장관은 10% 기본 관세만 적용하는 기간을 공개적으로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도 한미 정상회담이 빨리 열려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 미국 국무장관도 우리나라 온다 그랬는데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물론 우리나라만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온다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다 안 가는 건데 이거 좀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되는데 걱정이 많아요. 이거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밝은 끝날 때 너무 좋아한다. 이러면 안 되죠. 아닙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조경준 아나운서였습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